이번에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인사로 불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입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프도 자신의 집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 됐는데 돌연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에 저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나면 기자들이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따로 또 기자회견 끝난 권성동 의원을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불출마 선언하신 거죠? 불출마 선언문에 나온 사유 말고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누구를 지금 지지할 그런 생각은 없고 저는 그냥 고심 끝에 제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장연대 이어가지고 뭐 이제 안윤 수도권연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글쎄 뭐 다른 후보들이 뭐 어떤 연대를 부르죽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윤 대통령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출마 선언하겠다, 며칠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캠프 사무실도 어디 마련한 것 아니냐. 지난번에 대선 캠프 연말 송년회 자리도 상당히 많이 모여서 당대표에 나가는구나 다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나간다? 이건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른바 후보 그 진영의 후보 단일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친윤들이 다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친윤 중에 누구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시기상조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구를 간택하거나 선택하거나 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만약에 김기현 후보로 상징되는 김장연대 일정한 힘을 보태주려고 했다면 두 번 관저 초청한 것으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와줬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렇죠. 형국이 됐다. 같이 식사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대통령도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래서 초청 이제 관저에서 만나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심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승민 후보만 안 나온다면 다 윤심이니까 다 친윤 후보인데 거기서 뭐 윤심이라고 따로 누구를 그 마음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오는 권성동 후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특정 친윤 후보를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불출마가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김장연대로 표현되는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는 이른바 김기현 후보에 대한 힘 실어주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를 저는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출마 선언문 맨 앞에 보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당 지도부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시기에 진박 논쟁에서 총선 때 필패했던 보수의 분열이 얼마나 해악인가를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이게 김장연대로 해서 특정 그 윤핵관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의원들을 줄 세워서 새를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대선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기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출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네요. 권성동 의원이. 이게 출마 선언문에 혹시 담겼을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 불출마 선언문이니까요. 예. 자,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기 당대표는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른바 가짜 보수, 뭐 이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른바 그 윤핵관이 전면 등장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이렇게 너무 나서거나 줄 세우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불출마함으로써 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듯한 분명히 해석이 가능한데 대선 후보를 꿈꾸는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보수의 정체성과 민주당과의 대야 투쟁을 좀 강력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당신 100%라고 하는 전대룰 개정을 반영한 저는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지금 나와 있는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상을 해본다면 이 세 분 중에 조경태, 윤상현 의원은 왜 빼십니까 또? 일단 후발주자니까요. 예, 예. 예, 조경태,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머지 후보들 중에 일정 정도의 핵관들은 좀 뒤로 물러서자 그리고 대선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 민주당 흉내내기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동안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유추해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죠. 강한 반감을 나타냈고 대권 주자 안 된다는 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러면 남은 당대표 경선 주자가 누구냐.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뭐 자칫하면은 예비 경선을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예비 경선에서 4명, 5명으로 추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흥수 선관위원장의 구상이었었는데 지금 5명 정도 출마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등록한 숫자를 보고 등록한 후보 숫자가 많으면 4-5명으로 추리는 게 예비 경선이니까요. 예. 만약에 그 전에 이게 좀 교통 정리가 돼서 한 4-5명 정도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최종 등록을 한다면 예비 경선 없이 바로 본 경선 들어가서 2명을 추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겠죠. 오후 1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 출마 선언했고 김기현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안철수 의원 뭐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아마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전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변수는 유승민 후보의 출마 여부와 나경원 후보의 출마 결심 여부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설 연휴 앞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진표가 짜야 되는 마지막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당의 대표 경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보더라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또 민주당의 총선 구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저 다른 당의 이야기라서 제가 좀 논평을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김근식 그 실장께서 윤심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선 전체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당직 선거이지만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나 이런 의견들을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당원 100% 여론조사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투표로 당 이 룰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왜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기에 이어서 윤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없는 전당대회다 하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오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네.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최측근 확인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다시 끝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측근 확인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예. 가는데 그중에서 저는 대권 후보 안 된다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예. 또 하나 조건 중에 강력한 대야투 쟁여를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상당히 여당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워낙 민주당 의석이 많아서 그러겠죠. 글쎄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최측근임을 자부하면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강력한 대야투쟁을 그 조건으로 내서 거는 것 이게 윤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국민적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당원들끼리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또 다른 어떤 다양성들을 전부 배제한 그런 획일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당대회의 관심도는 좀 떨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도 공식 후보 등록이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고민을 계속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여러분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한번 전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통령이 주신 업무도 중요한 업무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도 고민 중입니다. 이런 말들도 하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나경원이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존재도 없었는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 되면서 존재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대표도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당권에 도전한다면 이 직은 당연히 내려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줄 분이 있지 않나 고민해 봅니다.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먼저 확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다 보니까는 고민을 좀 깊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간담회에서 저 정도 워딩을 한 거면 이제 7분 응수는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출마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당대표를 한다면 더 좋은 분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다른 직을 그건 더군다나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임명한 네. 자리를 그 자리를 같이 할 수는 겸직한다는 없죠. 거는 그 이야기는 이제 지금 고민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레토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결심을 하면 대통령한테 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나경원 의원의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봉우리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7분 능선 넘었으면 마지막 능선이 그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생기는 일종의 역풍에 대한 그 예상도 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내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하는 여론과 민심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분을 어떻게 무겁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한 1, 2주 정도도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건식 교수 어쨌든 전당대 출마 쪽으로 7분 응선 넘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나경원 전 의원이 혹시 7분 응선을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또 오늘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도 고민이 우리 고민이 김근식 클 거예요. 교수의 예. 발언에 좀 저도 힘을 좀 보태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대구에 며칠 전에 가서 발언을 한 거 보니까 본인은 이제 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모태 TK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친이 대구에 근무할 때 자기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가 모태 T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출마 생각이 있었는데 원조 TK라고 네. 부상들이 경북 안동에서 근데 그런 강원도로 정도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나경원 의원은 대표 출마의 결심을 저는 7부 능선 이상도 더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고민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아젠다를 다루는 자리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그럼요.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아마 하나 나경원 의원에게 남은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맡은 지 몇 달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당대표 출마 때문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경솔함에 대해서 어떤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당원들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 또 자기 말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어떤 분이 또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오늘 말이죠. 배현진 의원 김은식 교수가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자리에 인접지역구 아닙니까? 옆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갔어야 되는데 오늘 예. 주영진 뉴스 브리핑이 고정이어서 예.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배현진한테 이야기하고 예. 그런데 김은식 교수도 원래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때문에 못 가셨다. 그런데 당권에 나서는 김기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또 대표 경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김기현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이 바로 배현진 의원 옆에 서 있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신년 할애회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저렇게 인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 김정재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말이죠. 저는 그 오늘 이제 이른바 국민공감 소속 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이 참석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이 이제 선두 3강을 형성하고 네. 있고 뒤에 이제 조경태, 윤상현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게 아마 안철수 의원과 그 나경원 의원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세 분을 김한나라고 속칭을 하는데 네. 김한나 세 분께도 제가 다 참석해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의원은 저희 송파병 당원이었을 때 제가 특별 연사를 모셨었고요. 예. 오늘 저기 저 자리에 간다고요? 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나경원도 가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당연히 연사로 지금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본래는 이제 배현진 의원 지역구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공감 소속 그 의원들이 많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저 자리에 가서 좀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예전에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그런 정치인이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고자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처절하고 절실한 우리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당의 심장은 영남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심장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권 싸움입니다. 승패는 수도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싸움에 능한 저 윤상현과 함께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국민의힘도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DNA를 깨고 새로운 DNA를 투입시키고 나아갑시다.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이 있다면 수도권으로 진격하라. 이런 메시지를 갖고 제가 나오는 겁니다. 수도권 당대표라는 이야기는 윤상현이 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왔겠습니까?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참 영남이 국민의힘의 심장이고 그런데 심장도 중요하지만 손과 발이 중요하다.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대표, 그런 대표는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대표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정희 생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건 또 다분히 영남권에 여전히 40% 정도가 TK, PK가 당원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의식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제 최근 수도권 출마론 가지고 이제 김기현 후보랑 날선 논쟁도 벌였는데
수도권의 중요성, 수도권 후보가 당대표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은 이제 대구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했단 말이죠. 이건 저는 양쪽을 노리는 양수 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후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친박의 핵심 인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다시 또 당으로 돌아온 전력도 있고 그래서 친박의 핵심이라는 본래 자신의 히스토리를 배경에 깔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대부분의 우리 책임 당원들의 대다수가 이 TK가 원조격이기 때문에 보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서 본인의 출마 의지를 다지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다는 것을 아마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연설에서 나왔습니다만 TK가 핵심이지만 수도권으로 진격해야 된다. 나와 함께 수도권으로 올라갑시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걸로 봐서는 인천이 지역군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좀 설명을 함으로써 TK 핵심 플러스 수도권 지향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지역구가 다른 곳에 영남에 있는 후보들 특히 다음 총선 때 전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자. 이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이 제안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은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한가한 소리입니다라고 또 일축했어요.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윤상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입니다.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당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정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심장이 싸우나요?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수도권 출마하고 안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든지 해야지.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 가지고 총선 이기니 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참 그렇다.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소소하게 따지고 앉았는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참 한가한 얘기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도권 출마 이 이야기 아마 민주당에서도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구로 옮겨서 도전하는 이게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아마 그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이 수도권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늘 이겨야 하는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일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게도 수도권이 과제가 있어요. 지금 뭐 서초, 강남,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 이런 곳으로 민주당도 확장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익표 의원이 3선 도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구를 옮겼지 않습니까? 강남입니까? 옮겼는데 그런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홍익표 의원 한 명의 도전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그렇게 험지로 힘든 곳으로 희생적인 어떤 행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해지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윤상현 의원의 대구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는 좀 뭐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심장에서 출발해서 팔다리 역할은 수도권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덧셈 정치를 구현하겠다 저 뒤에 이제 써 있는데 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 같은 전략가 정도라면 호남에 가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뭐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큰 또 비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호남으로 진출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 정도 되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해보고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 시각은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좀 내려놓고 희생하려는 그런 움직임, 개인, 정당에게 국민의 마음은 확실하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일 같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윤상현 의원이 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상당히 격한 언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장제원 의원 수도권 출마로는 갈라치기다. 지역구민 무시한 폐륜적 발상이다. 허장 성세다. 그랬더니 윤상현 의원이 소장파였던 장제원 의원 이제 꼰대가 되었나. 2012년 대선 때 대선에 나서신 분들은 모두 수도권에 출마하시라고 요구했던 장제원 의원은 어디 갔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배현진 의원 오늘 신년 할애에 장제원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도 아마 참석을 해서 그 그림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격하게 또 윤상현 의원을 비판을 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폐륜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은 지금 명실상부한 김장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후보의 윤심이 실렸다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김장연대를 통해서 당세를 몰아가는 지금 형국이고 사실 그 덕분에 지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후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지금 다급한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윤상현 의원이 인상훈 의원은 이제 인천에서 계속 삼선을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정도 될 거면 험지인 수도권에 올라와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을 바로 맞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김장연대의 성과가 지금까지의 그 김기현 후보의 일정 정도의 상승세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후의 당대표 선거의 어떤 국면은 이제 윤심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2단계 들어와서는 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부부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내려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윤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이제는 윤심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해버리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서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만 아니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이제 반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한나 새 후보와 조경태, 윤상현까지 5명의 후보를 하더라도 5명이 다 범친윤이거든요. 사실상 친윤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와 뭐 강신업 변호사인가? 강신업 변호사는 또 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황교안 전 대표도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있는데 다 이제 친윤에 다 해당되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이상 거기서 뭐 누구를 낙점한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장연대가 처음에는 윤심을 실어서 김기현 후보의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심이 공개적으로 없다고 하는 이후의 국면에서는 김장연대가 과연 더 탄력을 받아서 상승세를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가 나머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출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는 혹시 김기현 의원에게 상당히 어떤 친윤계가 쏠리는 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김기현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결단이다, 높이 평가한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또 반응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